가볍게 어떻게 해요? 좀 조언 좀 해줄래요? 아유, 잘하시고 계시잖아요. 작가님 하는 방향이 맞는 방향 같습니다. 아, 내가 어떤 방향이에요? 방향을 잘 모르겠는데. 그냥 말 그대로 본인만의 길을 꾸준히 가는 것.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제가 경매 투자 시작하고 5년째거든요. 그 과정 중에서 확 이렇게 뜨는 사람도 많았고 잘 나가는 사람도 많이 봤는데 그게 지속되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지속하는 게 힘들죠. 그럼 쉬운 건 뭐예요? 쉬운 건 없죠. 그리고 그걸 또 느꼈어요. 엄청 많은 대중들에게 그냥 내가 노출되는 게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니구나. 아, 좋다고 생각하고 한 거예요? 대중이 나를 많이 알수록 그게 이제 판매로 또 이어진다든지 단순히 이렇게 좀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제 왕관이 무거워지는 만큼 거기에 가시들이 많더라고요. 좀 상처가 있었나 보네? 상처는 그렇게 제가 크진 않았는데 제가 많이 봐오니까 지금껏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고 저도 막 이런저런 시도도 하면서 느끼게 되더라고요. 궁금하네? 네,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알죠? 아, 안녕하세요, 작가 한지상입니다. 오늘 또 제 교육생께서 이 누추한 사무실까지 놀러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제 영상에 꽤 많이 출연해 주셨던 네. 어떻게 부르면 될지 모르겠어요. 황 대리님으로 네, 뭐 그렇게 했다가 네. 지금은 대리가 아니고 자유인으로 탈바꿈했다. 자유인이 된 황 사장님이네요. 아, 이제. 예. 황 대표님 어떻게 또 이렇게 찾아오셨는지 우선 소개 좀 간략하게. 선생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네, 생각은 드는데 선생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님 강의를 2020년 초에 이제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황 사장이라고 하고요. 원래 이제 물리치료사로 일을 하다가 현재는 직장 퇴사를 하고 투자와 작게 공간대여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새 소식도 이번에 좀 나왔고 해서 작가님을 한번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최근에 변화들이 꽤 많이 있었다라는 생각들이 조심스럽게 드네요. 투자는 꾸준히 하고 계셨지만 본업은 물리치료사였는데 퇴사했다. 네. 퇴사한 지는 얼마 된 거예요? 한 5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럼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지가 지금 거의 그 정도 됐네요. 5개월 정도? 거의 반년 다 돼가네요. 회사는 왜 그만뒀어요? 뭔가 제 스스로 도전해보고 싶은 것도 좀 있었고 도전 많이 했잖아요. 네, 뭐 실패도 많이 했고 그러면서 실패도 했어요? 실패도 많이 했죠. 그래요? 네, 좌절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또 성공만 한 사람인 줄 에이 알았는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어떤 실패를 한 거예요? 뭐 이런저런 도전들을 많이 했죠. 어떤 네. 도전 했는지 물어봐도 돼요? 뭐 제가 잘 유튜브도 도전을 했었고 네.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잘 몰라서 그 부분은. 유튜브도 채널을 진짜 많이 했어요. 경매 채널도 했었고 그다음 뭐 성공 채널도 했었고 황금 네, 뭐 그런 이름 뭐 다양하게 그전에는 뭐 인물 소개 채널도 했었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자꾸 제가 네. 조금씩 어떻게 편집을 해야 되고 어떻게 영상 구성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조금은 더 발전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보다는. 그래서 지금은 좀 마음을 많이 내려놓고 진짜 그냥 내 이야기를 조금씩 담아가는 채널만 키워가보자 이런 식으로 조용하게 하고 있고 조용하게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주변에 이제 막 얘기 안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하면 내 영상이 뭐 뜨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누구에게 막 얘기 안 하고. 그 전에 유튜브 할 때랑 지금 유튜브 할 때 달라진 게 있다면 그 조용하다는 단어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조용하다는 거는 내 주변에 알렸는지 알리지 않았는지가 구분이 되는 점이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것도 그렇고 그 전까지는 남의 이야기를 많이 가져와서 제 생각을 보태서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이제 진짜 나의 이야기 성장해 나가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영상에 녹여서 이렇게 된 계기가 좀 있는데 그래요? 영상을 그렇게 성공 관련 영상을 만들면서 진짜 한번 크게 떡상을 했어요. 그래요? 구독자가 거의 한 4만 몇 명까지 올라갈 정도로. 와, 엄청나네? 네, 진짜 일주일 사이에 영상이 그렇게 팍 터버리더라고요.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그 기분이 3일을 안 가더라고요. 이게 조회수는 터지고 뭔가 수익은 나는데 왜 기분이 안 좋을까 계속 곰곰이 몇 날 며칠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거기에 내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빠져 있었어요. 그 채널이 다른 사람. 네, 성공한 사람들의 영상을 제가 이렇게 편집하고 해서 만들었던 영상인데 거기에 이제 저라는 사람이 완전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길인가? 내가 이거를 꾸준히 한다고 생각했을 때 뭔가 재미도 없고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내가 유튜브를 시작을 하려고 했던 계기도 생각을 해보면 나를 조금 더 브랜딩하고 나의 성장이나 뭐 성공을 약간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만들었는데 그것과 이제 약간 좀 동떨어져 가는 느낌이 들어서 그 채널은 그대로 방치를. 그게 성과가 제일 좋은 거네. 겉으로 봤을 때 네네. 성과. 겉으로 봤을 때 성과라고 하면 유튜브는 구독자 숫자로 판단이 되는 거니까. 네네. 걔 같은 경우는 그게 4만 4천 명 지금. 저같이 초라한 유튜버가 이렇게 대형
유튜버를. 이게 근데 정말 부질없다는 거를 많이 네. 느꼈어요. 그 구독자는 정말 그냥 허울이구나. 아 그래요? 네, 단순히 이게 나를 정말 바라보고 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내 영상이 좋아서 한 번씩 클릭했다가 안 보는 사람들이 또 대다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게 구독자는 좀 작지만 상대적으로 좀 작지만 조심스럽게 얘기 안 해도 돼요. 그게 나를 더 아프게 네. 만드니까. 근데 거기 안에서 진짜 그 작가님을 보려고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대다수란 말이에요. 그게 저는 진짜 구독자고 진짜 팬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선생님 말씀도 어느 정도 공감이 가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 있잖아요. 항상 중도와 중간을 지키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너무 그쪽으로만 내가 치우쳐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항상 들고 있어요. 네. 너무 내 것만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라는 제 생각도 들거든요. 선생님 44,000명 보유하고 있으니까 저는 어떻게 좀 개선을 하면 좋을지 좀 이건 진심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나는 한쪽으로 굉장히 치우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투자에 관해서도 그런데 유튜브를 하는 이 방법적인 부분에서도 어쩌면 고집스럽게 하는 부분이 되게 있는 것 같아요. 대중적인 부분, 구독자를 많이 모으는 방향으로 그렇게 힘을 안 쓴다는 아니겠지만 힘을 좀 덜 쓰는 건 분명히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폐해가 분명히 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거기에 대한 욕심도 당연히 있고 그럼 어떻게 방향을 나가면 좋을까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일단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거의 한 5년 전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영상을 업로드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일단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네, 일반 사람들이랑 다른 사람이고 그렇게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는 지금의 퀄리티가 일단은 좀 최선인 것 같습니다. 아니, 맞아요. 이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매번 영상을 올리는 것도 5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올리는 것도 일단 비상식적인데 거기에 퀄리티까지 올린다? 절대 이거는 지속할 수가 없죠. 공감이 돼요. 작가님이 그 영상에서 막 그런 말 한 적이 있었거든요. 내가 영상을 꾸준히 올리는 이유는 내가 만약에 뭔가 좀 쉬고 싶어서 일주일에 4번만, 5번만 뭐 이틀씩 이렇게 쉬다 보면 이제 그 쉬는 것에 또 습관이 들어가지고 내가 꾸준히 그렇죠. 하는 거를 지속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난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는 거를 지키면서 꾸준히 한다. 약간 이런 식의 내용을 제가 봤었거든요. 그 말이 저는 너무 좀 와닿았어가지고. 선생님 같이 경험과 내공이 풍부하신 분이 그렇게 또 판단을 해주시니까 공감을 해주시니까 네. 제가 더 감개무량하다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네. 뭐 저도 비슷한 얘기 했던 게 기억나는 게 네. 이게 한두 번 쉬게 되면 계속 쉬고 싶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 거라는 네네.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하루 이틀 정도 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는 게 제가 영상을 매일 올린다고 매일 유튜브에 매달려 있고 그런 건 당연히 아닌 거고 네. 뭐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다 예약 업로드로 미리 네. 한 1, 2주치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지금 내일 모레 영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쩌면 선생님 지금 만난 지가 선생님 수업 처음 듣고는 거의 한 4년, 5년 뭐 네. 그 정도 만난 것 같은데 그리고 최근에 영상 찍었던 게 한 작년 더 맞아요. 됐나? 재작년. 네. 네. 재작년 꽤 됐구나. 2년 가까이 만에 만나는 것 같은데 그때랑 제가 조금 달라진 게 뭐냐면요. 그 부분도 되게 공감이 돼요. 여기서 제가 질을 올리게 되면 매일 못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질을 올리게 되면 사람을 써야 되는데 맞아요. 나는 그 방향이 나랑 맞지 않다는 거를 제 나름대로 결론을 좀 냈기 때문에 저 스스로를 너무 한정 짓는다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들긴 하는데 나는 거기에 대한 큰 욕심이 없다보다는 좀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적당히 하자. 요 정도만 하자라는 생각으로 지속하다 보니까 혼자 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일을 벌리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일을 벌린다는 측면이 하고 있는 거를 조금 더 효율화를 시키려고 노력하는 거고 오히려 늘리는 일보다는 줄이려는 노력을 훨씬 더 많이 한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구체적으로 2년 전에 선생님 만났을 때 영상 편집했던 거랑 지금이랑 뭐 스킬이나 이런 것들은 달라진 건 없겠지만 나를 좀 정해놨어요. 그 영상을 매일 올리려다 보면 매일 영상 편집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봤을 때 거기에 또 내가 노예가 돼버리는 건 아닌가? 맞아요. 유튜브의 노예가 되는 건 아닌가라는 그 두려움도 되게 네.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딱 이틀만 해요. 근데 그 이틀은 진짜 전념을 다해서 해야지. 그래야지 유튜브 편집하고 영상 찍고 이런 것들에 신경을 조금 덜 쓸 수 있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나머지 일과에서는 나랑 가족들을 위해서 시간을 좀 더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분을 더 명확히 예전보다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선생님도 느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 하시는 분들 오면은 교육생 분들 중에 반 농담 삼아 어떤 걸 개선하면 좋냐 조언을 해달라라는
라는 얘기를 하긴 하는데 거의 한 절반은 빈말이죠. 별로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별로 없어요, 사실. 난 이 정도로 만족하거든요. 제가 정확히 꿰뚫었네요. 아, 그러니까요. 네. 역시 통찰력이 남다른 분이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제가 그걸 저도 그렇게 해보면서 느꼈거든요. 영상에 자극적인 썸네일도 넣어보고 인트로도 사람들이 이목을 끌 수 있게 해보고 효과음도 넣고 편집도 조금 더 화려하게.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게 내가 나의 본질과는 약간 좀 계속 벗어나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영상 뭐 편집자가 되려고 하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 하루에 막 영상만 계속 편집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주로 영상 올리고 편집했던 작업들은 회사를 다니면서 했을 거니까 네네. 회사 일하는 거 외에는 유튜브 영상에 전념했다는 생각이 좀 네. 들어요. 유튜브 편집도 하고 대본 글도 쓰고 아, 대본도 써야 되는 대본을 써서 그거를 이제 영상화 하니까. 저는 대본 써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던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해보니까 되게 편하게 하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선생님같이 실력 있고 내공 있는 분들이 또 찾아와서 영상까지 어떻게 보면 그런 면도 감사한 일이구나 다시 한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전에는 망각하고 있었던 내 모습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오히려 막 줄이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했던 게 진짜 너무 내가 배가 부르게 행동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도 드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 행동이 또 지속되다 보니까 이 유튜브 영상 찍고 편집하고 올리고 구독자 아예 신경을 안 쓴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도 어느 정도 좀 공감이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숫자 영상 구독자가 늘어서의 그 즐거움도 얻는 게 분명히 있을 건데 그 부분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선생님 구독자 숫자에 대해서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혹시라도 내가 4만 명, 5만 명, 10만 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때 기쁜 거는 하루 이틀 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50만 명과 100만 명 유튜버를 보면서 또 나는 저렇게 어떻게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면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어차피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투자도 그렇고 유튜브도 하는 게 지금만 보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죽을 때까지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영상 찍는 것도 뭐 그때 유튜브라는 매개체가 존재하고 있을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비슷한 행동들을 꾸준히 계속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내가 10만 명 되고 100만 명 되고 하는 게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냥 지금 속도로 가면은 저는 선생님 숫자로 한 4만 명 되려면 한 30년 걸려요. 저 그래도 30년 가더라도 뭐 그때 4만 명 되더라도 뭐 그때 되면 됐죠. 그러니까 4만 명 된 사람이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외부에서 보는 거는 유튜브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구독자 숫자가 몇 명이냐로 성과를 판단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럼 내가 유튜브 하는 나 자신은 어떤 수치를 보고 노력을 해야 될까가 선생님 보고 다시 한번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부분은 사람들이 보는 부분인 거지 직접 하는 내가 볼 수치는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제가 감히 한번 제가 가보지 않은 길이긴 하지만 조심스럽게 드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맞아요. 이게 진짜 근데 그 유튜브나 제가 유튜브도 그렇고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갑자기 구독자와 팔로우 수가 팍 떴던 경험이 둘 다 있거든요. 네, 인스타도 엄청 구독자가 확 크게 떴고 그랬는데 그 두 개 다 모두 지나고 보니까 너무 그냥 별게 없는 공허함 그 자체 숫자가 정말 아무 의미가 없구나. 좋은 점은 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조금 되는데 어떤 부분이요? 나 인플루언서다. 떠다지 못한 인플루언서잖아요.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그 정도 깜냥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돼버리니까 껍데기만 엄청 화려한 옷을 걸치고 있는 느낌? 속은 뭔가 가난한 사람인데 겉만 화려한 나와 맞지 않다고.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알겠죠. 대형 유튜버 분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만한 얘기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저도 그 생각은 항상 있어요. 저도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영상을 많이 올리고 저 같은 경우도 글도 많이 쓰고 뭐 수업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기대치에 부응을 계속 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의심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보는 것만큼 어쩌면 안 좋게 보시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의 깜냥이 있는 사람인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나의 깊숙한 곳에 초라함을 들켜버릴까 봐 두려움이 있어요. 저도. 근데 그게 채널이 더 커지면 느껴질 것 같아요. 더
왜냐면 겉의 모습과 내 속 안의 모습이 조금 더 괴리감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드네요. 네. 나도 드는데 뭐 선생님이 안 들겠어. 그리고 그렇게 막 영상들을 인스타나 유튜브에 막 만들면서 느낀 거는 내가 그렇게 영상들을 나름 꾸준히 만들었는데 이런 영상을 진짜 아까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10년이고 20년이고 지속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1년도 지속을 못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지속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봤을 때 진짜 온갖 잡다한 힘들을 다 빼는 게 내가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물론 아예 뭐 남들과 비교를 안 한다면 거짓말이지만 인스타나 그런 유튜브들을 보면서 예전에는 아 저 사람만큼 나도 빨리 치고 올라가고 싶다. 아 저 사람은 돈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지금은 다른 사람들 거의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냥 제 할 것만 딱 하고 이제 아예 접속 자체를 안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그거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는 기본적으로 성향이 남의 거에 탐을 되게 잘 내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부러워하는 성향을 되게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수업하다 보면 교육생분들, 다양한 분들 많이 오니까 진짜 대인배들을 만나요. 진짜 마음이 넓고 포근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큰 배포를 나는 갖고 있지 못하는 거를 난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받아들였어요. 창피하지만. 그런 사람인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을 보고 진짜 더 배워야겠다, 응원해줘야겠다. 그게 멋있는 방법이라는 걸 나도 알지만 나는 잘 못하겠더라고. 어렵죠. 그래서 그걸 결론을 내버리고 그러면 차라리 보지 말자. 내가 왜 선생님 거 구독을 안 했겠어?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솔직히 처음 거는 구독했어. 근데 그게 또 의미가 없더라고요. 아 구독 눌러줘 해가지고 만약에 뭐 누군가 제 걸 눌렀어요, 지인이. 그걸 끝까지 본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저희 부모님밖에 안 볼 거예요. 저희 누나들도 안 보고 안 봐요 절대.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 난 우리 부모님도 내 거 안 볼 것 같은데. 작가님 거는 못 봅니다. 너무 많아서. 진짜 그냥 내 영상이 필요한 사람들이 떴을 때 그냥 보면 좋겠다. 요렇게 이제 생각을 바꿨고 오히려 이제 지인 뭐 주변의 친구들한테는 굳이 내가 뭐 얘기를 안 해도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결론에 좀 다다랐습니다. 맞아요. 내가 선생님 친구인데 유튜브를 안 하는 친구라고 생각하면 선생님이 구독자가 막 4만 명, 5만 명 된 거를 만약에 안 하는 그냥 일반 회사원이 많을 거 아니야 주변에. 네네. 그런 친구가 딱 들으면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뭐 자랑하는 거야. 나는 그냥 이러고 사는데 좀 배가 아프네. 맞아. 나는 깊숙한 곳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해. 겉으로는 야 너 대단하다 축하한다 야 나도 구독해서 볼게 하지만 뒤에 가서는 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죠. 생각해. 충분히. 왜냐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맞아요. 그냥 그럴 수 있죠. 이럴 수도 있지 뭐. 시샘이 또 들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사람 그 본능적으로 남에 대해서 좀 그런 게 있으니까. 항상 다 좋은 마음을 갖고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니까. 분명히 지금 영상 찍고 선생님 얼굴 저도 영상 이렇게 들이밀고 나오면 네. 쟤는 뭔데 저렇게 거만하게 앉아가지고 뭐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야? 어디 한번 뭐 잘하나 좀 볼까? 하나라도 실수해봐. 내가 댓글 달아줄 거야.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좋으냐 나쁘냐를 떠나서 자꾸 그런 거 하다 보면 신경이 쓰이긴 하잖아요. 최대한 그거를 분리하려는 노력을 저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이상한 사람들, 날파리 같은 분들이 달라들면 차단하고 그런 노력도 해야지 내가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유튜브도 조용히 하고 있는 거고 회사 그만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얘기하다가 네네. 지금 벌써 빠진 말이 것 이렇게. 같은데, 오늘 내에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회사를 퇴사하고 계속 제가 생각을 하고 있던 게 그 공간 대여 사업 요즘 또 핫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부터 좀 얘기하고 선생님 사업하고 요새 느끼는 부분에서 얘기를 이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 지금 저 만나고 나서 20년 2월. 20년 2월에 4년 된 거예요. 네. 만 4년 만에 이룬 성과. 선생님 집 방문해서 기억나는 게 그때 인천 작전동인가? 관지아에서도 선생님 페인트 칠했던 집 있잖아요. 맞아요. 그 집에서도 우리 그걸 같이 기억하시죠. 만나서 인터뷰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투자도 계속 지속하고 있는 거라고 네네. 언급을 하셨고 몇 주 전에 낙찰도 네. 서울에 지금 3채 있습니다. 서울에 세 채 있어? 거주하는 집. 서울 그럼 4채 있습니다. 거주하는 집까지.
훌륭하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만 4년 투자하면서 낙찰은 총 몇 개 받은 거예요? 거주는 좀 제외하고 얘기할까요? 네. 낙찰만은 총 4개. 총 4개. 그리고 오피스텔 한 채. 아, 영등포. 영등포. 어. 네. 그리고 목동 개포장. 실거주집. 목동 이렇게, 실거주집. 네, 총 6채. 총 6채를 보유하고 있는 거고 경매로는 4채를 한 거네. 네. 4채에서는 3채가 서울. 아, 3채나 서울이야? 한 채가 와, 훌륭하네. 인천. 경매만 얘기하면 네네. 총 4채 중에 이번에 한 채 받은 거고 그거는 얼마 전에 채무자가 집 보여줘서 보고 왔다고요? 네네. 월세 받는 건 총 3개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월세 좀 여쭤봐도 돼요. 그러면 3채에서 받는 월세는 얼마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해봐요. 천천히 해요. 천천히. 굳이 계산기를 두드려야 되나 싶기도 한데 총 월세는 165만 원. 3채에서. 3채에서 받는 게 165만 원 받고 계시는 거고 이거는 총 매출인 거네. 네네. 그러면 혹시 여기서 이자를 제외하면 순 월세는 얼마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됩니다. 월 한 102만 원 정도. 순수입이 100만 원 정도 되는 거네. 네. 이자 빼고. 아, 그럼 훌륭하네. 이게 전부 그때 당시 네. 저금리였잖아요. 근데 그때 받아놓은 것들이 고정금리더라고요. 이렇게 의도치 않게. 네. 네. 아, 그리고- 5년은 그때도 5년 고정으로 했었나? 확실히 잘 생각 안 나는데 고정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 집이 신용대출이었거든요. 신용대출이 금리가 6%까지 올라갔다가 이번에 제가 퇴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또 돈을 뱉어내지 않을까 싶었는데, 상환 요청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대로 금액이 연장이 또 됐어요. 네, 그래서 너무 다행이다 싶었고, 다행이네요. 금리도 1%가 더 떨어져서 지금 거의 아마 4점 몇 프로? 그래서 이자도 더 올라가겠네요, 순수익이. 그럼 지금 기준에서는 어쨌든 한 100, 100만 원 정도 순수입 갖고 오는 한 거고. 107만 원 정도 되겠네요. 거의 반지하잖아요. 네. 반지하에서 받는 월세 순소득이 100만 원 정도라면 퇴사할 때 조금은 용기의 보탬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확실히 금액이 큰 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작은 돈도 아니더라고요. 100만 원이라는 돈이 내가 뭔가 새롭게 도전하려고 딱 나왔을 때 이 돈이 저한테 진짜 약간 제 밑을 좀 다져주는 역할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퇴사하고 뭔가 또 새로운 준비를 할 수 있었죠. 투자해 놓은 거를 바탕으로 몇 주 전에도 낙찰까지 서울에 음. 받은 건데 이 월세를 밑바탕으로 해서 퇴사를 최근에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선생님이 그냥 아이 회사 지긋지긋해 나 때려쳐야지라는 생각으로 무책임하게 나왔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최근에 또 아이까지 아, 네. 이제 돌 갓 지난 거네요. 네네. 그럼 아직 아이도 어린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만약에 선생님 혼자 결혼도 안 했다, 아니면 지금 뭐 아내분이랑만 둘이 살고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내 신변에 큰 변화를 주는 거가 상대적으로 행동하기가 수월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이까지 있다면은 네. 그게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뭘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좀 고민을 하게 됐는지. 그때 당시에 이제 직장도 조금 힘들어지기도 했었고, 또 마음 한편으로는 나가서 내가 뭔가 좀 시도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때 또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제 와이프도 있고 애기도 있어서 진짜 어깨에 짐이 있잖아요, 확실히.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더 내가 아무런 도전도 못하고 이대로 쭉 가게 되면 진짜 더 아무것도 못하겠다. 물론 부동산 투자는 꾸준히 하겠지만 새로운 도전을 못하겠다 싶어서 결단을 내린 거죠. 직장 상황도 그렇고 제 의지도 그렇고 두 개가 좀 결합이 돼서. 근데 선생님 말씀 저도 되게 공감이 되는 게, 저는 네. 아기가 이제 곧 태어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가장 두려웠던 부분이 뭐였냐면, 아기가 태어나면 이제 웬만하면 내가 하고 있는 기존의 것들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겠구나, 오히려 부담감이 더 커지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빨리 선수 쳐야지라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고정비나 부담감이나 더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 퇴사를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에. 그리고 저도 그동안 만들어놨던 월세가 있었으니까 퇴사를 할 수 있었던 거지, 그게 없었으면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도 맞아요. 되게 드는 것 같고요. 그 퇴사하고 사업 얘기로 좀 이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사업은 네네. 어떤 쪽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생각을 했던 게, 직장 다닐 때부터 공간 대여 사업이 자꾸 눈에 좀 들어오더라고요. 요즘 막 파티룸, 스터디룸 이런 것들 많잖아요. 셀프 스튜디오 이런 것들이 많은데 꼭 파티룸까지는 아니더라도
같아요. 왜냐면 파티룸은 들어갈 때 이제 진입 비용이 확실히 투자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난 최소한으로 투자금을 넣어서 내 공간을 하나 세팅을 해봐야겠다. 약간 반지하 투자 전략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내가 최대한 아웃풋을 내보자 라는 생각으로 스터디룸을 한번 준비를 했어요. 한 뭐 20평 정도 되는 사무실을 뭐 영등포 구청, 뭐 당산, 목동, 뭐 신정 이런 식으로 다 알아봤거든요. 가장 뭐 눈에 띄었던 게 영등포 구청에 제가 20평 상당의 이제 사무실이었는데 여기에 내가 공간을 세팅을 해가지고 한번 작게나마 무인 사업이잖아요. 사업에 한번 뛰어들어 보자 라고 시도를 한 거죠. 그런데 저도 너무 심장이 작다 보니까 크게는 잘 못하겠고 계약도 원래 2년으로 하자고 하는 거를 제가 1년으로 줄였어요. 일단 해보고 여기서 안 되면 좋은 경험담으로 남고 괜찮으면 여기서 연장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영등포 구청 쪽에 있는 상가를 하나 네. 임차를 한 거네. 네, 실례가 안 되면 물어봐도 돼요? 비용? 1080입니다. 1080이 네. 20평이야? 전용 면적? 네. 그럼 괜찮네. 공간이 그래도 깔끔했고 제가 딱 봤을 때 벽지가 잘 되어 있었고 바닥도 깔끔했거든요. 그 짐을 다 드러내고 제게 그냥 들어오면 됐어요. 도배, 장판 비용 따로 안 들었고 총 투자한 것들을 따져보니까 냉난방기 포함해서 한 400 정도 들었더라고요. 여기서 냉난방기가 거의 한 200이 들었어요. 그만큼 이제 투자 비용이 거의 안 들었죠. 그러네요. 그냥 있는 거 최대한 그대로 썼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 네. 텐데요. 냉난방기는 그냥 에어컨. 네, 에어컨이랑 온풍기 나오는 같이 나오는 그게 진짜 비싸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뭘 꾸민 거야? 스터디룸이라고 하면 그 스터디룸이 프랜차이즈 스터디 카페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네. 독서실을 요새는 스터디 카페로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뭐 그런 거를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좀 다른 느낌이 들어서? 네, 지금 보면 그 스터디 카페 개념은 고급 아파트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스터디 카페계의 반지하 느낌인 네, 맞습니다. 그 넓은 공간 안에 테이블이랑 의자, 소파, 그 다음 뭐 정수기, 수납장, 그 다음 뭐 옷걸이, 65인치 TV 있고, 그 다음 뭐 화이트보드 있고 약간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된 공간이에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사람들이 여기 안에서 그거 다 당근에서 샀어요? 네, 테이블이나 이런 것들은 새 것들로 다 구매를 했고 그래. 당근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은 웬만하면 당근으로 또 구매를 해서 저도 이거 사무실 꾸밀 때 이거 당근에서 요거랑 요거 칠판이랑 네, 누가 비싸게 올려놨었는데 네. 내가 계속 보고 있었거든. 네. 근데 자기 이사 갈 때가 다 되니까 무료 나눔으로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낼름 타이밍이 되게 좋았어요. 이거 최소한 10몇만 할 텐데 그럼 네. 이거 크잖아요. 상도. 이거는 몇십만 원이에요. 이거 한 20, 30 할 그리고 텐데요. 콘센트도 낄 수 있는 오. 건데 이거 2, 30 넘을 거예요. 역시 그때 다시 한번 느낀 게 시간이 많은 사람이 아. 싸게 살 수 있겠구나. 나는 급하지 않았거든.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삐품들도 준비를 한 거였고. 그렇게 그럼 해가지고 거기 용도가 뭐예요? 소사무실 같은 느낌이야? 거기 안에서 사람들이 진짜 뭐 회의도 많이 하고 그래요? 네, 그다음 직장인들이 회의를 해? 네, 그 회사들이 또 근처에 많긴 하더라고요. 거기 와서 이제 회의도 하고 독서 모임도 하고 아니면 각자 이제 개인들의 그런 뭐 친목 동호도 하고 너무 노는 분위기는 아니고 정적인 그런 모임 공간? 그냥 모임 공간이라고 네네. 생각하면 조금 더 가깝겠다. 맞아요. 네. 한지 얼마나 된 거예요? 한 4개월. 그래도 얼마 되진 않았네. 그러면 퇴사하고 나서 시작한 거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퇴사하기 전부터 조금씩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완전히 좀 실행에 옮긴 거는 퇴사하면서 거의 바로 이제 좀 몸으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개월 정도 해보니까 어때요? 이게 약간 좀 틈새 시장을 잘 공략한 느낌? 오. 네, 그러니까 요즘에 파티룸들이 엄청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주변에도 파티룸들은 많은데 스터디룸으로만 하는 곳은 많이 없어요. 파티룸은 노는 거야. 조금 더 이제 막 친구들 술도 막. 마시고 노래도 부르고 거기 안에서 약간 좀 잠도 잘 수 있는 듯한 소파에 막 누울 수도 있고 근데 저희는 바닥에 눕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의자에 앉아서 TV를 보거나 음식을 먹거나 약간 이렇게 좀 정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라서 모임 공간은 시중에 이렇게 하는 데가 많이 없나 보다. 저도 수업하면서 교육생분들 중에 파티룸 하시는 분들은 몇 분 보긴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되게 깊숙한 곳에 이렇게 마음고생하는 거를 저도 조금 들었던 것 같긴 해요. 건물에 같이 사는 사람들한테 신고를 되게 많이 당하더라고요. 그리고 경찰서도 되게 많이 가더라고요. 그 민원 때문에 스트레스가 꽤 있고 결국에 이제 그만둔다 하시는 분들을 몇몇 분들 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민원 들어오고 할 거는 좀 상대적으로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네. 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너무 그런 시끌벅적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다리를 같이 걸쳐놨었어요. 파티룸이라는 명칭을 같이 썼었는데 그게 저한테는 오히려 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 그래서 오히려 그냥 나만의 색깔로 가야겠다. 그래서 나는 그냥 아예 스터디룸 공간으로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막 그런 청소나 이런 것들도 수월하고 난장 피우지 않게. 네, 술을 막 그렇게 드시는 분이 거의 없으니까 거기 안에서는 진짜 회의하고 책 읽고 이런 식의 그럼 그 20평 정도 되는 공간을 한 팀이 다. 한 팀이 통으로 그냥 다 쓰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럼 가격이 꽤 되겠다. 가격은 그냥 한 명당 1시간에 2,500원. 네, 이렇게 책정이 돼 있어요. 괜찮네. 그래서 이게 뭐 인원이 많아지면 비용이 높아지는 거고 최소 5명이 쓸 수 있거든요. 그럼 5명이서 2시간을 쓰면 비용은 별로 안 되죠. 괜찮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놓고 고민을 많이 했네요. 하면서도 제가 또 사업을 처음 하는 거잖아요. 네.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하면서 느꼈던 거는 결국에는 진짜 내가 해봐야 되는구나. 그거를 제가 첫 경매 투자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거든요. 백날 내가 교육을 듣고 뭐 책을 보고 해도 내가 직접 움직이지 않으면 진짜 그냥 남의 세상 얘기인데 한번 발을 담그는 순간 배우고 책을 읽고 했던 내용들이 그때부터 정리가 다 되더라고요. 그때 이제 느꼈던 게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이제 복사 붙여넣기를 여기 한 거죠. 했는데 나쁘지 않게 잘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네. 그러면 처음에 소액의 투자 비용으로 고정 지출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큰 부분이 월세 80만 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내고도 배 이상은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어요. 그래도 최소 100 이상은 네, 순수익으로. 그런데 최근에 제가 여기 공간을 레버리지를 좀 해보자. 여기가 청소할 게 그렇게 많이 없다고 했잖아요. 공간이 사람들이 사용을 해도 깔끔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청소하러 가면 그 청소는 하루에 한 번 정도 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모임 공간 쓰고 나면 방문을 하는 거죠. 만약 하루에 한 타임 잡혀 있으면 그냥 저녁에 한번 가도 되는 거고 이렇게 비어 있을 때 가면 되는데 청소할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 쓰기도 너무 애매했는데 그런데 당근이 또 그런 거에 특화돼 있더라고요. 사람을 모으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제가 거기에 관련된 이제 문구를 만들어서 올렸는데 지원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가격도 비싸지 않았는데 그 청소해주는 네. 사람을 구한다는 거죠? 네네. 한 분이 구해져가지고 직원도 둔 거네 이제. 네, 뭐 어떻게 말하면 직원이 맞지. 네, 뭐 감사하게도 그렇게 해주시고 계시고 하다 보니까 육체적으로는 제가 거기에 이제 뭐 투자하는 그런 시간은 없는 시스템화를 만들었네. 입장할 때 그런 뭐 문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매뉴얼화 해가지고 사용하고 뭐 퇴실할 때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또 만들어서 이제 저는 그냥 한 번씩 메시지만 보내고 청소는 제가 시간표 공유해드리면 그분이 가서 청소하시고 엄청 또 감사하게도 그분이 개인 가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목동에서 원래 집이 영등포 쪽이신데 목동에서 개인 과외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 공간에서 그 모임 공간을 또 같이 쓰면서 청소도 하시고 이렇게 또 서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그럼 좀 할인해 주나요? 네, 할인해주죠. 엄청 저렴하게 엄청 저렴하게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서로 좋은 거네. 네. 그래도 아예 돈을 안 받기는 좀 그렇고 그래도 그렇죠. 예, 사용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돈을 일부분 살짝은 받지만 그분도 어쨌든 저렴하게 사용하셔서 좋고 사용하고 이제 분위기 또 정리하면 되니까 그분도 좋고 뭐 선생님도 좋은 네네.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공간 임대라고 하면 최대한 빈 시간이 없이 쓰는 게 유리한 거니까. 네네. 사업까지 하는데 지금 한 4개월 정도 해보니까 그래도 걱정했던 것보다는 나쁘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겠어요. 네. 회사 그만두면서 두려움도 많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는 선방하셨구나. 그동안에 노력했던 것들이 다 필요한 경험이었구나 라고 생각이 또 드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이게 직접 사업을 해보니까 진짜 직장에 있을 때가 너무 편하고 좋았구나. 사업은 말 그대로 내가 1부터 10까지 다 책임져야 하는 것들이잖아요.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없진 않더라고요. 임대인과의 그런 마찰도 최소화해야 되고 같이 쓰는 뭐 다른 층의 사람들한테 민원도 안 받아야 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체계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스트레스가 좀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또 지나고 보니까 이게 또 좋은 피가 되고 살이 됐던 것 같아요. 뭐 저도 사업의 경험은 없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시스템 만드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거지 하나만 구축해놓으면 다음부터는 좀 에너지가 덜 들어가니까 오래 존속하는 데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또 나름의 재미를 느낀 거네. 하나를 또 세팅하고 나니까 내 스스로 또 해냈다는 그런 또 느낌이 들고 다음에 해보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첫 시작은 항상 두렵잖아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기고 할 수 있는 조금 자신감이 조금은 생겼죠. 홍보는 어떻게 해요? 모집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네이버에 하는 거야? 네이버 플레이스에 등록을 했고 그다음 뭐 스페이스 클라우드에 등록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광고도 살짝은
한번 돌렸어요. 아. 검색하면 뜨는 거, 스터디룸 검색하면 위에 뭐 뜨고 하는 걸 했었는데 지금은 굳이 안 뭐 해도 돼. 스페이스 클라우드는 아예 안 하고 있고 네이버로 예약이 되거든요. 좀 감사하게도 이게 위치가 너무 좀 영등포 구청역이랑 가깝다 보니까 검색하다가 좀 얻어 걸리는 것 같아요, 사람들. 가까우니까 사람들이 연락이 좀 많이 오고. 그래서 광고비가 뭐 한 달에 한 2만 원 정도 들라나. 네. 괜찮네. 그게 또 자리를 잡으면 이제 광고를 낄 수 있는 방향이 잡힐 것 같다는 네. 생각도 드네요. 그러면 또 계획은 어떻게 돼요? 제가 최근에 그 낙찰 한 채 받았잖아요. 네, 서울 수유동에 그 낙찰을 제가 2023년 12월부터 입찰을 8번 했거든요. 다 폐찰하고 9번째 만에 받은 거예요. 너무 이제 감사하게도 또 서울에 있는 게 제가 제일 좀 받고 싶었던 물건이었는데 그게 또 돼가지고 수리하고 다시 세입자 받는 과정까지 좀 세팅을 하고 난 다음에 한 채 더 투자를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지금 뭐 다른 것도 벌리기보다는 일단 안정적으로 세팅해 놓은 상태에서 7호점을 위해서 좀 준비를 하고 그리고 6, 7개월 가량 또 쉬게 되는 거잖아요. 투자를 조금 집중을 하면서 조금 편안한 직장을 다시 한번 또 고려를 해보고 있어요. 이건 언제든 내가 나올 수 있는 상태로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이제 자금 모으는데 초점을 맞춰서 편한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투자에 좀 집중하자. 공간 임대 사업을 또 경험이 있으시니까 거기에 네. 시스템도 하나 만들었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방향을 잡아가는 거는 그 사업을 2호점, 3호점 또 늘려간다고 생각도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나 봐요. 그 생각도 하긴 했어요. 나의 자동 수입원을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또 비슷하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약간 여기에는 좀 운이 좀 더 많이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막무가내로 또 차렸다가는 리스크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조금 더 지켜보고 상황을.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제가 자신 있는 투자에 집중을 먼저 좀 한 다음에 뭔가 기회가 되면 그때는 괜찮은 입지가 있다면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잘하고 있네요. 네. 작게는 스트레스가 많긴 하지만 크게 봐서는 엄청 그래도 잘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분이니까. 아, 퇴직하고 나서 시간을 갖는 기간 동안에는 사업을 좀 하나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왔다는 생각도 드는데 주 테마는 공간 임대, 약간의 전문성을 살렸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임대업, 단지하 임대업에서 느낀 부분을 조금 활용할 수 있는 것, 내가 노동력을 최소화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이 공간 임대 쪽으로 생각을 한 건데, 공간 임대에서도 선생님의 길을 찾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하는 게 파티룸 쪽으로 많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근데 어떻게 또 모임 공간을 생각하게 됐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장단점을 또 누구보다 치밀하게 계산하는 사람 아니야. 허점이 많지만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경매 투자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 대여 사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이 경매 투자가? 네. 어떤 점이 좀 그랬어요? 너무 닮아 있어요. 계약을 하고 수리를 하고 세입자를 맞추는 그 과정이 경매잖아요. 물론 그 앞에 명도 낙찰이 있지만 여기도 똑같아요. 뭔가 월세 계약을 하고 거기 안에 공간을 나만의 방식대로 세팅을 하고 세입자와 비슷한 이제 고객님을 받는 거죠. 그게 이제 자동으로 돌아가도록 시스템화를 시키는 게 이 공간 대여 사업이라서 처음 시작할 때 두려움은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아예 실패하진 않겠다라는 마음은 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해봤던 거니까, 해봤던 거랑 결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 투자를 좀 생각했던 것도 있고, 그런데 거기 안에서도 파티룸이 있고 파티룸에 조금 더 세부 항목이 이제 스터디룸이거든요. 파티룸 안에서도 스터디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테이블이 다 세팅돼 있으니까. 나는 그런 데서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네. 파티룸이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거네. 친구들하고 연말 연시 때 송년회 뭐 이런 거 실제로 파티하고 하는 와인 마시면서 뭐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스터디를 요새는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거구나. 네, 거기 안에서 테이블과 화이트보드 있고 TV 있고 아니면 빔이 있으니까 쓰려고 하면 또 그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예 그냥 이제 스터디 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파티룸 하시는 분들의 얘기도 듣고 그다음 제가 하면서 느꼈던 게 모임에 참석해서 공부도 한 거예요, 선생님이? 네, 그 이후에 그런 만남도 좀 가졌었어요. 실제로 운영하시는 네, 분들? 운영하는 분들을 만나서 같이 이렇게 서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도 좀 얘기를 하고 서로 도움 줄 수 있는 부분 도움 주고 이렇게 하도록 만남을 가졌었는데 파티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월화수목 금토일이 있으면 주말에 좀 인원들이 차는 경우가 많거든요. 평일에는 상대적으로 좀 비는 경우가 많고 그 친구들끼리 모이려면 주말이나 아니면 금요일 밤, 금토일이 성수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아무래도 그때 단가가 많이 높아요. 주말만 또 잘 잡아도 매출이 상당히 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매출도 좀 많이 놀랐는데
그 매출이랑 비교해서 저희 스터디룸 매출은 상당히 낮아요. 파티룸 하시던 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선생님이 매출을 듣고 늘렸다는 게 뭐 한 달에 잘 될 때 성수기 때 매출이 8,900. 8,900. 근데 거기는 재료비가 들어가는 업종이 아니니까 거의 소득이라고 생각도 드는데 그죠. 임대료랑 이런 거 제외하더라도 1, 200 빼고 나서 순소득으로 갖고 갈 수 있다는 생각도 드네. 네. 그럼 거기에 대한 유혹이 꽤 있었을 거라고 생각도 드는데 선생님의 방향을 잡을 때 네네. 거기에 대한 불편한 점을 또 생각을 하셨나 봐요. 파티룸에 대한 이면. 성수기에 조금 더 잘 되고 그 다음 주말에 더 포커싱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평일에는 비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또 잘 되는 곳은 뭐 월화수목금토일 많이 또 잘 되겠지만 안 되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안 그렇죠. 됐을 때 오히려 안 되는 거를 더 고려하고 음. 진행을 한다고 생각도 들거든요. 네네. 월화수목금 이렇게 이제 평일에 예약이 안 잡히는 경우도 이제 얘기를 좀 들었었어 가지고 그런데 저희 스터디룸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또 크게 높진 않아요. 매출이 제가 제일 많이 나왔을 때가 솔직히 또 말씀드리면 뭐 한 250 정도 됐는데 지금 4개월 정도 했는데 250이면 절반 비용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맞아요. 훌륭한 거 아닌가라고 네. 생각하고 이제 시작했는데 그 정도면 굉장한 거 아닌가? 그래도 금액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거지 괜찮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괜찮네. 이거 막 10개 하면 계산기가 돌아간다고 생각도 들거든요. 그럼 욕심이 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네.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여기 스터디룸을 하고 나서 보니까 저한테 정말 잘 맞다고 생각을 했던 게 매출은 그렇게 높진 않지만 월화수목금토일 꾸준하게 좀 수요가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어쨌든 11월부터 지금까지 예약 내역을 딱 확인을 해봤어요. 네. 봤는데 거의 월화수목금토일 고루. 오. 물론 뭐 하루 안 잡히는 날도 중간중간 있지만 고루 잡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물론 매출은 작지만 이 투자 방식이 나한테 더 잘 맞겠다. 잘 맞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그냥 쭉 가면 안정적으로 큰 수입은 아니지만 고정적으로 쭉 가져갈 수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선생님이 투자하면서 느끼셨을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선생님이 지금 투자해 놓은 게 우리 아까 월세 받고 있는 부분도 여쭤보긴 했는데 그러면 선생님의 성향이 월세 투자도 분명히 경험을 해봤을 거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던 게 제가 알고 있는 게 영등포에 오피스텔도 하나 했었잖아요. 갭투자로. 네네. 그러면 걔는 제가 생각할 때는 시세 차익 관점의 투자라고 생각은 조심스럽게 들긴 하는데 이 두 가지의 투자를 놓고 경험한 거에서 아 나는 월세 현금 흐름 쪽이 그래도 나한테는 이게 우월한 투자고 좋은 투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나한테는 잘 맞는 투자구나. 한꺼번에 큰 돈을 가져다 주진 않지만 꾸준하게 나한테 생활비를 주는 얘가 나한테는 더 좋은 투자, 잘 맞는 투자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험을 사업에 적용할 때도 나한테는 금토일 3일만 이렇게 반짝 주는 투자보다는 매일 일주일 동안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이지만 꾸준히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게 나한테는 더 잘 어울리는 사업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 이건 분명히 선생님이 유튜브를 하면서도 느끼셨을 거라고 제가 감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유튜브 구독자가 빵빵 뛰었을 때도 있었다고 했는데 그게 기분은 그때는 좋지만 5,000명, 10,000명 이렇게 는다고 하더라도 구독자가 늘었을 때 그 희열감과 즐거움은 사라지고 이제 당장 다음 앞을 또 바라보게 됐을 때의 막막함도 분명히 저는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시세 차익에 관한 돈이 나는 그 부분이랑도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이 저는 조심스럽게 들거든요. 시세 차익도 한꺼번에 목돈이 들어왔을 때 저 같은 경우도 개발이 돼가지고 제 빌라도 하나 판 게 있단 말이야. 그 집을 팔았을 때 그 짜릿함과 그 기쁨 기억이 되게 나는데 한 1억 원 가까이 되는 차익을 거뒀을 때 그 돈은 지금 내 손에 없어요. 예전에 낙찰받았던 물건들에서 작은 돈이지만 아직까지도 10년 전에 받았던 물건에서 나는 월세를 받고 있어. 그거랑 정확히 또 구분이 되는 것 같아. 그 기쁨의 크기에 있어서는 1억 정도의 차익을 거뒀을 때 기분이 되게 좋고 사람들한테 말했을 때 약간 부러움을 살 만한 거는 시세 차익 쪽이라고 생각도 드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든든하고 더 효자 같은 친구는 내 월세를 주는 반지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0년 동안 꾸준히 내가 20-30만 원 차익을 나한테 갖다 줬는데 얘가 지금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5년, 10년, 20년, 30년 동안 또 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든든함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선생님이 아까 그 모임 공간을 만들어 놨을 때 시스템을 잘
잡아놔서 품이 아예 안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적은 노력으로 사업을 유지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영등포 구청 근처에 사업장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것처럼 우리 빌라들도 처음에는 낙찰받고, 낙찰 받는 것도 선생님도 이번에 받은 것도 8번 만에 낙찰 받았다고 하는데 8번 만에 받았다고 하면은 그래도 꽤 빨리 받은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낙찰 받고 지금 명도하고 있는 과정이긴 한데 명도에 있어서도 당연히 에너지와 스트레스가 꽤 있겠지. 채무자 그분이 또 집 보여준다고 해서 들어갈 때도 마음이 편하진 않잖아요. 조심스럽고. 네. 그 상황과 또 대출도 이제 받아야 될 거고 또 명도도 이제 하고 거기도 이제 수리해놓고 또 집을 내놓으면 그 과정은 에너지가 많이 들고 품이 크게 든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또 해놓으면 이제 또 꾸준히 내 생활비를 주는 친구라면은 아 이게 나는 이쪽이 더 매력적이구나, 나랑은 잘 맞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 경험한 거 안에서 한번 비춰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저랑은 월세 투자가 잘 맞는 것 같고 이렇게 이번에 또 입찰을 하고 낙찰을 받고 지금 명도를 진행하는 이 과정에서 물론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뭔가 입찰 가는 그 과정도 너무 좋고 낙찰 받았을 때 그 짜릿함은 뭐 물론 좋은 거고 명도하는 과정이 물론 불편하지만 이게 결국 내 스토리가 또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과정 또한 너무 막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뭐 또 수리를 하고 세입자 받는 과정까지 됐을 때 든든한 또 나의 하나가 뭔가 생기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이 월세 투자랑 제가 월세로 세팅해 놓은 부동산과 공간 대여 사업 있잖아요. 요걸 두 개를 또 놓고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월세에서 주는 안정감이 훨씬 더 커요. 이거는 진짜 몇십 년이고 나에게 자동적으로 주는 소득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공간 대여 사업에서 주는 소득은 아무래도 제가 월세로 계약을 해서 사업적으로 얻는 수익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거기에서 오는 불안함이 또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느낀 게 진짜 월세 안정적인 이 소득이 나한테 엄청 큰 힘을 좀 주고 있구나. 지금은 월세형 부동산이 4채지만 요게 7채, 10채, 15채 이 정도까지만 가면 좋아지겠다. 이걸 하면서 느끼는 게 급하게 갈 필요가 없겠다. 지금 저희가 다 얘기한 게 급할 게 좋은 게 없는 거잖아요. 갑자기 구독자가 확 뛰어도 저는 좋지 않다는 거를 느꼈고 그냥 내가 하던 거를 꾸준히 묵묵히 해나가면 뭐 언젠가는 또 7채가 되어 있을 거고 언젠가는 10채가 되어 있을 거고 점점 나한테 힘이 되어주는 것들이 쌓여져 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공간 임대 사업을 제가 하지 않는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게 왜 불안한가 라는 생각에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 선생님이 하는 사업을 저도 사업을 하잖아요. 이 교육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생각을 해보면 공감이 사실 되게 많이 되거든요. 이거는 외부에서 저를 바라봤을 때 그걸 왜 걱정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수업하는 거는 되게 불안하거든요. 항상 걱정이 많고 수업 신청하신 분이 저 같은 경우도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꾸준히 이렇게 찾아주시는 것도 되게 감사하고 줄도 이렇게 서 있는 것도 되게 감사한데 이 줄과 제 수업 신청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도 저는 이상한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간의 예민함들이 저도 생기는 것 같긴 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어쩌면 저도 집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입찰을 하고 집을 늘려가는 이유가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 월세에 대한 바라보는 관점하고 제가 생각하는 관점이 일치하니까 투자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도 되게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선생님이 생각하는 선 이상의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서도 부정적인 면도 느꼈다고 생각이 저는 조금 들어서 어떻게 보면 제가 꾸준히 하다가 다가갈 선이 선생님의 구독자라고 생각도 들거든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구독자가 많다고 하면 좋은 점을 크게 본다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나도 가늠은 하긴 어렵겠지만 투자할 때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저도 항상 이건 영상에서도 얘기 많이 하는 부분이긴 한데 우리 투자할 때 주로 반지하 위주 오래된 겉모습이 약간 떨어지는 애들 위주로 투자하는 게 분명히 있고 아파트보다는 빌라가 이 월세 현금으로 수익률에 있어서는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투자 대상의 부동산이 빌라 비주류 물건을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네.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단적으로 반지하라고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경우
경우는 좋은 점을 좀 부각시켜서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는 거고, 그렇죠? 반지하 같은 경우는 안 좋은 측면을 부각시켜서 바라본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관점에 대해서 똑같이 한번 유튜브 구독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유튜브 구독자가 많은 거는 선이고 정의, 좋음에 가까운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파트를 바라봤을 때 관점이랑 비슷했던 것 같고, 구독자가 낮은 거, 적은 거는 좋지 않음에 가까웠다라고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저도 그런 경향이 있겠죠. 그렇게 그 대상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수치를 가지고 보는 게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4만 명, 5만 명 정도 됐다고 하면 쉬운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나도 만들어야지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500명, 1000명 그거는 막 주변에 사람들 해가지고 노력을 해서 힘을 쓰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잖아요. 그건 분명히. 근데 그게 10,000명, 50,000명, 10만 명은 내가 힘쓴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맞아요. 그 힘쓴다고 되기도 쉽지 않은 거를 되보니까 거기서 아까 내 자신이 조금 사라졌다라는 부분, 남의 얘기를 갖고 했으니까 거기에서 찾아오는 공허감도 있었을 건데 깊숙한 이면의 불편함도 좀 있었는지 해가지고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내가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아는 거니까 거기에 나한테 좋은 말을 써주는 사람만 있을 뿐만 아니라 진짜 악플을 쓰는 사람도 엄청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예인들도 보면 인기가 많으면 또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만큼 악플도 상당히 좀 많이 받고 거기서 오는 멘탈적으로 좀 힘든 부분이 많다라는 거를 그 유튜브 하면서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그런 악플을 많이 받은 건 아닌데 주변에 치고 올라가는 그런 유튜버들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 보면 뭐 유명해지면서 꼬투리 하나 잡히면 그대로 그냥 욕을 먹고 완전 신상이 털려버리고 그냥 안 좋은 모습을 너무 많이 본 거죠. 유명해지는 게 좋은 것만은 또 아니구나. 물론 또 잘 해나가시는 분도 많은데 그렇게 안 좋은 측면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쉬운 것만은 아니다. 굳이 내가 이렇게 막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 나를 정말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몇 명이라도 보도록 그냥 내 이야기를 소소하게 해나가는 게 내 방향과는 맞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유명해져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나 봐요. 네, 아무래도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은 대다수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구독자 5만 명, 10만 명 돼서 실버 버튼 받고 유명해져가지고 유명 유튜버들이랑 친해지고 서로 협업하고 약간 이런 시나리오를 막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꼭 좋은 일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좋지 않은 면이라고 하는 거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악플도 많이 큰 것 같아요. 나는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네. 물어보는 거예요. 악플이라고 하면 일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거 신경 쓸 부분이 아니야? 신경 안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뭐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그게 생각보다 스트레스가 저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 댓글 하나하나에 신경이 쓰여요.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 연예인들이 돈도 엄청 많이 벌잖아요. 그런데 악플을 받고 갑자기 뭐 공황장애가 생기고 자살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저렇게 돈도 많이 벌고 행복할 것 같은데 왜 저런 선택을 하지? 그런데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조금씩 노출이 되고 그 다음 주변의 유튜버들이나 인플루언서들을 만나면서 좀 만나봤어요? 네. 나는 선생님밖에 없어가지고 그런 얘기가 궁금해서 그래요. 인스타도 하다 보니까 팔로우 많은 그런 인플루언서들 만나다 보면 팬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만큼 악플러들도 많이 생기거든요. 유명해지니까 그런 거를 저는 좀 감당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깜냥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유명해지려면 어느 정도 그런 것도 받아들이고 스스로 대수롭지 않게 또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속이 좀 그렇지 못해서 내가 마냥 구독자가 높아지고 유명해지는 게 좋은 건 아닐 수도 있겠다. 근데 어느 정도 갔다가 그거는 방치해두고 그 채널은 방치해두고 또 따로 한다며 유튜브를. 그것도 결국에는 그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살짝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좀 얘기가 좀 이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연예인 중에서 보면 나는 유명해지진 않지만 그냥 돈을 벌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또 사람들이 있거든요. 인지도가 엄청 많이 커져가지고 그렇게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고 나만의 브랜드를 구축을 해가지고 나만의 팬들이 찾아와서 그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약간 좀 작가님이랑 비슷한 결의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주류로 이렇게 막 나가지 않고
이것도 좀 오해일 수도 있는데 네. 저는 나는 비주류로 해야지 뭐 그런 느낌으로 한 건 아니긴 해요. 네. 선생님 말씀에 공감되는 게 유튜버 하는 사람들 중에 유명해지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물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유명해지고 싶다라는 게 분명히 있겠죠.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면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온갖 섭외 요청도 많이 들어왔잖아요. 한때는 네. 온 적이 있었죠. 그런 요청이 요새는 많이 안 들어왔는데 그런 것에 다 나가지 않고 그러니까 유명해질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다 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느낌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큰 채널에 나갔던 것 중에 최근에 나간 게 그 램군님 채널에 네, 나갔을 네. 때였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그런데 잘 안 나가려고 하는 게 선생님 말했던 게 정확히 제가 공감이 되죠. 영상에 출연하면 거기는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채널이다 보니까 제가 나갔을 때 홍보 역할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이 타고 들어와서 제 수업도 신청하신 분도 꽤 계시고 그 네네. 램군님 수업 들으신 분이 제 수업 들으신 분도 꽤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때 많이 유입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구독자 수도 제 거는 원래 안 늘어나는 편이긴 하지만 당연히 큰 채널에 출연하면은 거기서 넘어오는 효과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죠. 작은 채널에 있는 사람들이 큰 채널에 출연하는 거는 조그만 채널에 되기 전은 많다고 생각도 있는데 좋은 점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홍보 효과가 굉장히 커지죠. 구독자가 돼서 내 영상도 시청을 많이 해줘라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대의 효과라고 맞아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이면에는 단시간에 커진 만큼 부정적인 면도 저는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개인 신상 조사하고 네. 그런 일화를 잠깐 얘기하셨는데 제 신상을 터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무섭더라고. 선생님도 잘 알겠지만 내가 그렇게 떳떳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내가 불법을 저질렀다 뭐 그런 개념보다 우리는 투자하면서 약간의 편법을 써야 될 때가 사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영상에서 말하기는 좀 불편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떳떳한 사람은 아니거든. 그렇게 막 난 당당하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런 부분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약간의 애매한 부분들까지 뒷조사를 한다거나 뭐 제가 영상에서 얘기할 땐 항상 노력하는 거는 진실에 가까운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사람이 어떻게 다 100%만 전달할 수 있는 거는 그리고 전달하는 말이랑 수업에서 하는 얘기랑은 조금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게 다수로 공개되는 영상이랑 소수가 만나서 선생님이 지금 영상 찍을 때랑 그냥 둘이 얘기할 때랑 또 대화 주제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네. 건데 그거를 자꾸 파헤치니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섭외 요청이 있거나 하면은 잘 안 나왔어요. 그건 단순히 난 무서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악플을 받을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유명해지면 그냥 그런 비난들을 완전히 감수하고 내가 신상이 어떻게 되든 그런 걸 또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럴 용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비슷한 게 뭐냐고 생각하냐면 이게 우리 투자 성향이랑 난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시세 차익하고 월세 성향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선생님도 내가 요새는 영상을 어떻게 제작하고 하는지 잘 모르니까 네. 근데 조용히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느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월세 성향하고 비슷하게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월세가 한 달 만에 월세를 100만 원, 200만 원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도 지금 만 4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 월세 받는 것만으로는 뭐 최근에 낙찰 받아 내 채긴 하지만 지금 월세를 받고 있는 건 세 채밖에 안 된단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4년이나 했는데 세 채밖에 안 했어? 라는 사람도 있겠지. 반면에 대단하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에서 선생님이 약간 안정감을 갖는다고 얘기했던 건 정확히 뭐냐면 이거는 단순히 세 채여서 사람들이 말하는 수동적인 수입 뭐 어떤 사람들은 불로소득이라고 한다라는 부동산 임대업이기 때문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선생님하고 얘기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거는 세 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빌라에서 받는 월세여서 안정적인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선생님이 4년 동안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뭐 4년 동안 이것만 집중해서 한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하면서 꾸준히 갖고 있으면서 그 집에 어떤 류의 사람들이 들어오고 여기서 어떤 민원들이 발생하고 하면서 선생님도 분명히 지금 월세 이만큼 받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안에 또 시행착오들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네. 세입자 뭐 중간에 나간다거나 뭐 수리해달라거나 뭐 그런 민원들을 받으면서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큰 일이 아니구나를 경험하니까 이걸 이제 한 채 한 채 또 늘려나가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내가 주업을 갖고 있으면서 이쪽 방향으로는 안정적인
안정감을 취하는 데는 유리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경험과 시간 때문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유튜브도 저도 정확히 그 월세에서 느낀 배운 부분을 갖고 적용을 하는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큰 채널에 출연을 안 하겠다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당분간 좀 멀리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한 1년 정도 그런 데는 출연을 안 한 거고, 정확히 말하면 못 한 것도 있어요. 이제 뭐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출연을 안 하니까 내 나름대로 반짝하는 구독자 증가가 없어지긴 했는데 두세 명씩 꾸준히 되니까 나는 표현을 날파리라고 표현을 좀 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유입이 확실히 적고, 그게 무서울 때가 언제냐고 생각하냐면 큰 채널을 출연하면 갑자기 유입이 되잖아요. 한두 명의 그런 날파리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야. 이 사람들이 한두 개가 부정적인 댓글이 생기면 얘네가 날뛰는 거지. 자기도 힘을 받아서 힘이 배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근데 지금 꾸준히 한 명씩 늘어나면 이거 채널이 이거 성장하는 거야, 그런 답답함도 분명히 있는데, 날파리도 당연히 들어오겠죠. 부정적인 친구들도 들어올 건데 그 친구들은 묻혀버리더라고. 한두 개 오는 거는 지워버리면 돼. 근데 그게 갑자기 10개 20개가 들어오면 타격이 엄청 크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데 출연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데 출연을 좀 자제하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또 맞지 않을까라고 결론을 내린 부분이 있고, 근데 이런 결론을 또 내리니까 섭외 요청이 또 안 와요. 그러면 또 나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더 많이 살아가려고 생각하는데, 항상 뭔가를 이거를 시도하려고, 새로운 거를 하려고 만들어내는 시도 자체를 요새는 잘 안 해요. 내가 하는 거에서 기본적인 것들을 하고 있다 보면은, 선생님이 지금 온 것처럼 오늘 영상 찍은 거 같은 경우도 내가 영상이 지금 부족하니까 새로운 사람들 아니면 교육생분들, 낙찰 받으신 분들을 연락해가지고 영상을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없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선생님 같이 나 이만큼 요새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다를 저한테 얘기해 주시겠다고 또 찾아온다고 하니까, 그런 거를 굳이 내가 또 막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만 열어두고 내가 선생님한테 따로 연락을 해서 선생님 요새 있었던 일 좀 얘기해줘요를 내가 요청을 하는 일들은 많이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요새는 항상 되게 삶에 대해서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같은 손님들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 다른 채널에 출연하지 않는 것도 굳이 그거를 나는 이제 앞으로 안 할 거야 라는 개념이라기보다 자제해야겠구나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난 절대 안 할 거야 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열어두고 한번 생각해보고, 그럼 이제 한 1년 동안 그런 데 출연 안 했으면 한번 나가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이런 균형을 맞춰가는 데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유튜브를 하시니까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게, 어느 정도 성장이, 구독자가 늘어나지도 않으면 또 재미가 없어요. 맞아요. 어쨌든 한두 명이라도 늘어나면 그래도 이렇게 선생님이 찾아와서 아니면 다른 교육생분들이나 저한테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혹시라도 해줘도, 내가 또 눈으로 보이는 성과가 이게 오히려 막 구독자가 줄어드네? 그래도 나는 괜찮아, 내가 얘기하는 거를 잘 전달을 받아서 그거에 도움받는 분들만 계시면 돼 라고 생각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구독자가 떨어진다? 아니면 올라가지 않는다? 그럴 때는 또 어쩌면 약간은 자극적인 면이라고 하더라도, 혹시라도 리스크가 있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은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게 너무 치우치면 좀 줄여가는 노력도 하면 되지 않을까. 항상 좀 유지하는 생각을 요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유지라는 게 그냥 똑같이 간다는 개념보다는 항상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늘어가는 방향으로. 너무 많이 는다 하면 조금 누르려는 노력도 분명히 하고 있어요. 내가 저도 흔치는 않긴 한데, 저 가끔씩 이렇게 조금씩 20명, 30명 하면 전 진짜 많이 는 거거든요. 갑자기 20명, 30명 늘었으면 그러면 조금 덜 해야겠구나. 근데 가끔 한 3, 4일 지났는데 구독자가 오히려 더 빠져. 그러면 그때 쇼츠 같은 거 좀 더 올려서 쇼츠가 좀 효과가 있잖아요. 쇼츠 같은 거 좀 폭탄으로 한 10개씩 막 올리고 하면은 또 올라가는 게 생기더라고요. 제 안에서는 그렇게 느낀 것 같아서 제가 주제 넘지만 한번 유지하는 방향, 그리고 요새 느끼는 방향에 대해서도 한번 참고해 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작가님 말씀처럼 한 번에 이렇게 튀는 게 이제는 별로 좋은 것 같진 않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느리더라도 미세하게라도 이렇게 우상향하는 방향으로만 딱 가면 하루하루를 잘 살고 있구나, 그리고 거기 안에서 작게 또 행복을 느끼고 살아가면 그게 정말 좋은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선생님 저보다 더 현명하게 잘 행동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실 분이라고 생각이 저는 굉장히 많이 들어요. 선생님 오늘 퇴사하고 사업하고 약간은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었는데 사업 얘기 그리고 선생님 낙찰받은 물건 월세 공개까지 같이 해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얼마나 지켰나요? 좀 많이 지킨 것 같은데. 1시간 반. 에너지 소진이 또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관리가 우리한테 되게 중요하잖아요. 신경 많이 쓰죠. 저도 말할 때 힘들죠. 이게 별거 아니지만 선생님도 많이 했어도 신경이 쓰이잖아요. 뭐 나는 안 그러겠어. 나는 하나 더 신경 써야 되잖아. 상대방 얘기를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래도 어떤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처음 하는 게 아니니까 그 생각을 하고 왔으니까 어느 정도 얘기를 좀 편안하게 상대적으로 이어서 가는 거지 처음 하시거나 말수가 되게 적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할 때 되게 힘들죠. 되게 힘들어. 그러면 결국에 내가 얘기해야 되는데 그럴 때 밑바닥이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 그분이 얘기를 끌어내려면 일단 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내 얘기는 지금 만 5년 동안 이거 했던 얘기 안 해서 또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자꾸 중복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할 때 이거 내가 저번에 했던 얘기인데 또 해야 되나? 근데 내가 최근에 되게 인상에 남는 문구를 하나 봤는데 어제 새로운 말보다 오늘의 식상한 말이 더 낫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말을 보니까 되게 저한테는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자꾸 이거 영상을 만들면서 선생님도 막 대본 쓰고 했다며. 근데 그때마다 자꾸 새로운 걸 하려고 하잖아요. 그 아이디어가 맨날 떠오르는 게 아닌데 어떻게 맨날 새로운 거래요. 근데 나 같은 경우는 맨날 하다 보니까 그거는 더 불가능에 가까운 거잖아. 그럼 그 새로움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이렇게 가는 게 내가 잘 하는 건가 맞는 건가 생각이 자꾸 들잖아요. 근데 그 문구가 나한테 되게 위로가 됐던 게 어쩌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뭐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 오늘 식상한 게 더 낫다는 거야. 그럼 차라리 어제 했던 말을 오늘 올리는 게 더 낫다는 얘기로 나는 좀 받아들였거든요. 내가 매일 하는 거에 대한 버틸 수 있는 힘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 어쨌든 저의 또 그릇이 있는 것 같고. 맞아요. 그게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외부적인 수치를 자꾸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반짝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갑자기 성장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돈도 내가 조금 해가지고 이만큼 버는 걸로 노력하는데 그러다가 그릇이 깨지는 거야. 맞아요. 이거는 갑자기 커질 수가 없거든. 나도 굉장히 그릇이 작은 사람인데 그나마 조금씩 상처와 이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그나마 뭐 10년 전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커지진 않았을까 싶은데 그거를 갑자기 10년치를 한 달 만에 했다 그러면 죽었죠. 그거는 이게 과한 말이 아니야. 이거 죽었어. 내 생각에. 그걸 어떻게 봐 감당해. 아까 하던 얘기랑 또 비슷할 수도 있는 게 저 같은 경우 15,000명 정도 되니까 한 달에 15,000명을 했으면 나는 그 중압감을 못 견뎠을 거야. 근데 그 안에서 한 5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그만 상처들은 받으면서 조금씩 커졌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언젠간 선생님 점에 도달할 거잖아요. 언젠가 뭐 30년 걸리겠지만 가가지고 했을 때 5만 명은 다른 거지. 그렇다고 나도 감히 한번 생각하거든요. 지금 들어와 있는 그 사람들의 결이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반짝 뛴 사람들의 숫자와. 그렇게 되면 이렇게 오래 누적해서 한두 명씩 늘린 적은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먼저 해봤으니까 수치적으로는 내가 낫지만 그러면 사람들의 질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같이. 이거 농담으로 빈말로 하는 게 아니고 괜찮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나한테 이제 오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수업 신청하는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고민을 당연히 많이 하고 오는 사람들일 거잖아요. 그러면 한두 달 보고 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1, 2년 이상 보고 오는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얘기할 때 훨씬 편해요. 전에 뭐 선생님이 통화하면서 얘기했던 게 전찬민 선생님 아내분이 왜 들어왔겠어 수업 들으러. 이거 만만치 않은 돈이잖아요 사실. 그냥 단적으로 금액만 봤을 때. 근데 그런 류로 건너 오시는 분들도 많아져요 오래 하니까.